검찰에 자진 출두한 통일교 교주 한 학자. 그런데 본인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망발을 검찰 앞에서도 내뱉으며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구속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이니 1억 원 준 권성동과 구치소 동기로 함께 지낼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한학자. 권성동이가 이제 구속되자마자 특검과 협의도 없이 갑자기 특검에 출석을 했죠. 예. 출석을 해서 한학자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가서 참 특이합니다. 특검에서 진술을 한 게 아니라 네.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설교도 했어? 예,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제 가르침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합니다. 저 정교일치. 거기 가서도 저기서 저 얘기를 저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야, 이 얘기를. 예. 참 재밌는 분이야, 한학자.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팔보다 마음이 더 하얀 남자 신입니다. 와, 팔보다 마음. 오늘 광고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이 한학자 여기서 예.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 정교일치. 근데 뭐 한학자 총재 이제 영장이 검찰에서 이제 특검에서 청구를 했기 청구가 때문에 됐어요. 이제 뭐 조만간 이제 멀지 않게 네. 이제 뭐 수감이 저는 될 걸로 보고요. 네. 이제 뭐 지금까지 본인의 종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정, 부패 또 온갖 범죄들을 지금 저질렀다는 의혹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꼬리 자르기 이런 거 통하지 않고 네. 아마 본인의 그 범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네.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예.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새롭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영장 청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일교가요.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대선 전에는 윤석열 측에 대선 자금을 보냈고 네. 한학자의 지시로 그렇죠. 대선 자금을 보냈고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는 한학자의 지시로 선물을 보낸 정황이 담긴 문자가 JTBC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이걸 보면은 영장 청구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이모 씨 통일교 당시 재정국장이었고요. 구속된 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부인입니다. 예. 이 이모 씨가 정원주 통일교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역시 같이 한학자랑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네.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가 보수를 선택을 했었다. 어. 윤영호는 해당 사명을 비밀리에 수행했었다. 참 어머님. 예.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총재가 금전적인 지원을 했었다. 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한학자 총재가 예. 돼 있죠. 그렇죠. 금전적 지원을 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특검은요, 이 금전적 지원의 금전은 권성동이가 받은 1억 그리고 권성동이가 받은 쇼핑백에 들어있는 그 돈과는 별개의 예. 돈으로 특검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개입니다. 그게 네. 그렇죠. 뭐 1억이나 아니면 쇼핑백에 담아서 들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금액보다 훨씬 큰 뭐 금액이겠죠. 그렇겠죠. 네. 대선 때 금전적 지원을 더군다나 그렇죠. 다른 데도 아니고 통일그룹 정도에서 했다면 네. 그 금액이 1억은 택도 없죠. 그렇습니다. 권성동한테 1억 왜 주고 김건희한테 귀걸이 왜 줬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나? 왜 그래야 하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시해서 불법 정치자금 줬다 이런 의혹 다 완전히 부인했어요. 근데 또 이제 검찰 조사에서는 그 주장을 되풀이했대요. 참 어머니인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된다. 이른바 이 정교일치론의 주장을 계속 조사 과정에서 되풀이했다라고. 나에게 하고. 가르침받는 후보가 대통령 돼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계속 꼬리 자르기 하는 거잖아요. 윤영호가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윤영호 본부장 본인이 줬다고 하니까 네. 그럼 모르겠고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또 여러 가지 한학자가 직접 지시한 정황 증거도 확보를 했죠.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뭐 재정국장 이모 씨가 그 한학자의 비서실장이랑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참 어머니 한학자가 그 보수를 선택했다. 그래서 윤영호는 그러한 사명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중이다. 라고 하고
네, 선거 앞두고 한학자가 금전적 지원했다. 그리고 신뢰가 쌓여가는 중, 그러니까 윤영호와 윤석열 당선이 당시 당선이 독대까지 이어졌고, 그때 한학자 총재의 말과 함께 선물도 전달했다. 모두가 한학자의 지시였다. 이런 문자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청구는 당연히 하겠죠? 일단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구속영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특검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하는 거라는 건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예. 게 예. 어제 일본의 모든 일본 신문 일면 토끼사가 이 기사예요. 제가 어제 저 취재 현장도 알아보니까 일본에 네. 예, 일본 언론은 다 왔다고 본대. 저 총영재. 워낙 큰 이슈군요 이게. 아니 우리보다 뉴스가 거기가 크고 매 시간대 전문가 해설 방송 편성이 다 돼 있어요. 크죠. 일본의 통일교가 네. 워낙 영향력이 좀 있었어서. 숫자는 많은 아니 걸요. 이번에 일본의 통일교 스캔들이 예예. 이 2022년 아베 암살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예. 이 총재 오늘 그 어제 특검 소환은 일본으로서는 모든 정치 뉴스를 압도하는 뉴스가 됐다는 거. 네. 오히려 한국 언론의 차분한 거에 놀랐네. 그런데 제가 일본 언론 쪽에 상당한 제안을 받고 있어요. 좀 뭐 저 이런저런 취재하면서 소스들을 많이 주는데 네. 그, 제안. 어, 제한이 아니고. 제한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종교법인이 해산이 됐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동결 내지는 몰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얼마나 빼돌렸느냐. 이게 1차적 관심사가 되겠고 일본에서. 두 번째 모든 종교법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그 더 이상 신도들이 이제 정치 활동도 안 되고 영리 활동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 쪽에 한 언론이라고만 제가 그럴게요. 그 윤석열 정부의 이제 신뢰관계를 쌓고 그 다음 수순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캄보디아, 필리핀, 뭐 어디에 이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저기 일종의 어떤 그 주변에 떨거지들 밥벌이고 스몰 비즈니스고. 저기 쳐. 예.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일본 내에 설 자리가 없는 그 신도들 10만 명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이걸 해서 땅까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가평까지. 이미 구속된 권성동을 지키기 위해 교주까지 나서서 설쳐대는 통일교 모습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대가는 어찌 보면 매우 작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더욱 크고 어마무시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를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아마 교인 명부가 확보됐을 것 같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쪽에서 확보하면 대조만 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당원 명부는 이름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개인 언제 식별번호, 가입됐는지. 주민번호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맞습니다. 가지 사항들은 그럼 대조만 해보면 딱 나오니까 기필코 막아야 되는데 오늘 뚫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권성동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회에 있는 당원들을 무더기로 입당을 시켰다라는 의혹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에 정말 무더기로 통일교 교인들이 입당 일자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 일자에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거 입당시킨 거 아니야? 라는 거고 이것은 법적으로는 경선 업무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는 게 이거 이상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당신들 전부 다 입당해라고 해서 그럼 입당할게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명부를 다 넘겨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부를 개별적으로 내가 입당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명부를 통째로요? 넘겨줬을 통일교 신자들의 명부를 그렇죠. 개별 입당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통째로 세트로 넘겨주면 이거는 완전 개인정보법 위반이거든요. 네. 이거는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이거 입당하세요 하면 입당 종이도 나눠줘야 돼, 뭐 써야 돼, 굉장히 뭐 일이 많아요.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다 명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명부를 다 넘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통일교에서만 이렇게 명부를 넘겨받았을까 말고 신천지에서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명부들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권성동만 문제가 되는데 권성동 이미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속됐으면 그냥 버려도 되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막는 거지? 본인들도 그런 식으로 명부를 받아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까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면 이거는 정말 이 처벌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가 뚫리면 나도 무사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해산으로 바로 가는 게 이제 헌법 8조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 활동 조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명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조직을 만들었다, 당원을 만들었으면 이거는 정말 빼박으로 해산 사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정말 해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조사를 받았지요. 조사도 교주면은 내가 받고 싶을 때 와서 받는가요? 3번이나 출석 불응하더니 체포영장 만지작거리니까 갑자기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나오면은 그냥 오케이 조사해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제 받아줬죠? 근데 한학자 총재가 이미 3차례 출석 불응을 했는데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니까 당신은 오늘 조사받을 수 없어라고 하면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는 내가 몸이 아파서 사실상 시술을 받은 것도 있고 아파서 못 나왔던 거고 내가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서 날짜를 지정해 주기 전에 나간 거다. 사실상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봐 나간 건데 그런데 특검이 만약에 거절한다면은 나중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할 때 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라는 핑계를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받아준 거죠. 김건희가 무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통일교권은 무속과는 조금 별개 다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공이나 건진이나 백제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의존해서 뭔가를 하고 그랬던 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렇게 무속한테 의지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통일교는 이제 사이비 종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의존해서 뭔가를 풀어내려고 했던 그런 무속 차원은 아니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 우리가 돈 줄 테니 너희들은 뭐 한 자리 줘, 우리가 표를 줄 테니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사업에 도움을 줘, 그리고 이렇게 챙겨줄 테니 너희들은 우리 이쪽에 원조하는데 뭐 도움 주고, 뭐 이런 식의 거래 아니었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한학자 총재가 나오면서 하는 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요? 내가라는 말에 주목하면 됩니다. 이 내가 그러지 않았다. 우리 통일교에서 누군가 그렇게 했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다. 나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학자 총재한테까지만 법적 책임이 안 오는 그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지금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 같습니다. 특검이 다시 불러낸 김건희의 핵심 문고리 유경옥. 우리는 김건희의 온갖 작물들이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의 물품들에 대한 궁금증을 반드시 풀고 싶은데요. 본인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유경옥이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이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궁금한 것은 우리가 그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네. 지금 유경옥이 한참 만에 또 출석을 했거든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수사 경험으로 봤을 때는 변곡점으로 봅니다. 여기서 영장이 가냐? 풀어졌다면 많은 얘기를 했을 거고요. 부를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부르는 거는 영장을 청구하게 부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내가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 내부적 얘기가 됐기 때문에 왔다고 보고 그 내일이 보면 중요해요. 그리고 또 JTBC 저녁에 보도가 또 됩니다. JTBC 저녁 때 되면 또 나와요. 유경옥이 뭐라 캐딱하더라. JTBC 보도를 자대로 보고 있으면 거기서 다 나와요. 이가혁 라이브하고 뭐 JTBC 뉴스룸 뭐 거기 다 튀어나오니까. 여기서의 JTBC 여기는 모르잖아. 우리가 모르니까. JTBC 알고 있더라고. 알 때가 진짜 큰 빨대가 있어. 거기 나와 한번 봐요. 그래서 때 진짜 감봉 띠지 발견. 가짜 진짜 발견 나온 게 다 JTBC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유경옥이가 지금 조사 받는다는 거는 되게 변곡점이고 구속 전 안 될 것 같거든요. 얘는 자범 쫄병이기도 하고 엄청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JTBC 오늘 뉴스룸 보세요. 네. 뭐 이러면 안 되네. 예고편을 주시네. 예고편을. 뉴스룸에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컨테이너 박스를 열었는데 그거죠. 다 나온다니까. 뭐 저기 신발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냐면 샤넬백은 누가 줬고 신발은 누가 줬고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진다는 거야. 지금은 서희건설은 몇 개 없잖아. 준대가. 김상민이 CEO 서희건설이 둘이밖에 없단 말이야. 딱 발간된 거는. 만약에 컨테이너 박스에 많은 명품들과 많은 그런 보석류가 나와가지고 유경옥 씨가 요거는요 어느 회사 거고요, 요거는 어떤 정치인이고요, 이놈은 행정관이 됐고요, 이놈은 뭐가 됐고요 하고 게임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거 잠깐 얘기했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2개였잖아요. 그러니까 A동, B동. A동, B동.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여기는 가구. 가구. 여기는 뇌물. 뇌물로 가져온 거야.
그럼 이거 이혼이 언제 나올지 몰라 지금. 예, 이제 가루로 따봐야 돼. 뭐 이렇게 따다 보면 오게 영화 나오자 와는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진짜 뇌물이라 저는 뭐 이거는 100% 뇌물 네. 쓰겠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다고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야지. 그렇지. 왜 하나만 왜 가지고 하나만 그러니까. 식성들이 공유증이 있어요. 네. 암기력이 되게 좋아. 아니 그리고 그거 외우고 있어요. 봉지욱 기자가 보십시오. 재밌는 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반려견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을 뭐 지인에게 부탁했다라고 했는데 그 유경옥 행정관인데 너무 표정이 밝더라. 강아지 산책시키는데 왜 유경옥 씨는 저렇게 웃고 있을까? 예, 그리고 그리고 컨테이너 한 박스가 사라졌고. 특검 입장에서는 주요 범죄자나 주요 핵심 인사들 구속시키는 게 그게 사실은 눈에 띄는 거고 유공국이 구속시키나 안 시키나 거의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디딤돌 같은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을 신병을 확보해서 위축시킨 다음에 또 다른 범죄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유경옥을 더 이상 할 이유가 뭐 네. 김관에 돼 있는데 유경옥의 표정이 밝은 게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어쨌든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쪽에 플리바갱을 해가지고 내가 죄를 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어쨌든 김건희의 사실상 꼬붕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김건희 거를 잔뜩 내가 숨겨놨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못 나올 것 같아. 이거 다 내 거야. 너도 몇십억 되는 게 다 내 거야. 이렇게 됐을 때 그런 표정이 많지. 괜찮죠 이렇게 하면서. 와 가자. 막.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그래 봅니다. 얘기하면 봐주는 거거든요. 얘기하는데 뭐하러 구속을 합니까? 그렇죠. 구속시킬 필요 구속 안 되고가 제일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에. 예. 한덕수는 뭐 영혼을 팔아서 구속 안 됐잖아요. 결국은 모든 걸 팔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유경옥도 그 갈림길에 오늘 소환이 된 거예요. 조구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